네, 미국 대선 결과를 두고 혼돈이 이어지는 가운데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인수위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복을 시사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앞으로의 한미 경제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대회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 미국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 금값이 상승세를,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된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배경으로 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 주신 금값, 골드, 금 시세입니다. 금 시세가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금값이 오르는 것은 보통 통상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세계의 정세가 불안하다 또는 미국이 불안하다 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달러보다는 좀 더 안전한 금으로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도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사태가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심각한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식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선거는 다 무효다. 라는 식의 강력한 지금 불복 시그널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형태는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때 금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증세, 세금을 인상하고 네. 또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내게 되면 미국 돈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값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 유가는 왜 떨어질까? 네. 그것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경기가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게 근거가 아주 미약한 거예요.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 산업체의 석유 수요가 커져서 국제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국제 유가는 지금 반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데에 지금 금융시장은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경우는 이틀간 연속 올랐습니다만 지금 이 시각 선물 시장에서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금융시장의 이 동향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특히 불복 사태가 어떻게 확산되느냐 아니면 안정되느냐 여기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쭉 분석을 해주셨는데 바이든 후보는 사실상 지금 당선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 시절, 지금도 후보입니다만 그러니까 유세를 하던 시절부터 경제적인 구호를 내세웠던 게 빌드 백 베러 이거거든요. 국어로 해석을 한다면 발전적 재건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제목으로 한 인수위원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고요. BBB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상징적인 공약은 바이든 한마디로 후보요? 네. 예, 바이든 대통령 당선 가능자 또는 네. 후보 명확해 주셔야 이런 됩니다. 분의 지금 가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 상징 영어 이니셜이 BBB입니다. 이 BBB는 Build Back Better. 그러니까 미국을 좀 더 좋게 다시 재건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마가 프로젝트가 미국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미국을 망쳤다. 그러니까 미국을 재건하자 좋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앞으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이 BBB에 대한 아마 세계적인 유행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밤사이에 바이든 측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이름이 BBB입니다. 그래서 buildbackbetter.com에 들어가면 지금 이 바이든 후보가 이제 집권을 준비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지금 떠 있고 바로
집권에 지금 임박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저게 대부분 경제 공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이 어떤 경제 정책을 해나갈 것인가를 전망하려면 저 BBB를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이든 후보는 본인이 그 경제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네. 본인이 그 시라큐스 대학 출신의 법률가죠. 그리고 28살부터 상원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쭉 살아왔는데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평생 대부분 외교위원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바이든이 어떤 경제정책을 할지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고 아직 정체가 100%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BBB의 그 바이든 후보의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의 공약이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BBB의 이제 핵심 중에서 그 1번이 이 바이 아메리칸입니다.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게 전 세계 외국 국가나 기업을 향해서 미국 제품을 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통상 압력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되면 온화적이 되고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희망 섞인 착각일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독선적이고 예측 불가능적이어서 거기에 비해서는 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미국 제품을 더 많이 팔려고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BBB 정책 중에 이제 빌드 인프라, 미국의 인프라를 깔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고속도로, 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낡아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전쟁 직후에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낙선을 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한다면 미국의 인프라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크린 소사이어티, 그 청정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데 청정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한국의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산업을 가져가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나 또는 태양광 업체가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을 청정사회로 끌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의 탄소 사용량을 철폐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탄소 사용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탄소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미국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를 볼 때 어떤 후보는 우리한테 유리하고 어떤 후보는 불리하다 이런 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분석이고요. 둘 다 미국의 국익을 향해서 나아가겠지만 방법론이 좀 다른 것이죠. 그 방법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런 정책적 대응책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말씀처럼 통상무역 환경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바이든 후보가 사실 외교 전문가여서 과연 경제 참모를 누구로 둘 것인가도 관심이 쏠립니다. 혹시 뭐 예상된 면면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는 사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동안의 경제 정책으로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또 알려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누가 경제를 끌고 가겠느냐. 거기서 우선 첫 번째로 이 제러드 번스타인이라는 양반을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10년 이상 바이든 후보 주변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부통령 시절에도 물론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정책 총괄 고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저분이 번스타인이 아마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백악관 경제 고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분은 원래
음악가, 뮤지션 출신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네.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으로 경제학 박사를 딴 분이에요. 그래서 평등 이런 쪽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공세에도 상당히 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또 하나의 명의 인물은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분입니다. 예. 지금 미국의 상원의원이죠. 저분이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3등으로 가다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분이거든요. 저분이 특히 이 공격적인 이 잽을 해체에 앞서고 있어.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은 지금 너무 공룡처럼 해서 안 된다. 이것을 해체하겠다. 이런 지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노동장관 또는 복지부 장관 쪽에 상당히 물망이 오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인물이 바로 지난번에 이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을 했던 제닛 옐런이라는 여성 경제학자 있죠. 예. 최근에 가정교사로 바이든 후보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이분이 혹시 역할을 크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팀과 바이든 후보의 경제팀은 완전히 철학, 경제정책 방향,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예상 수단, 여기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물들의 면면 하나씩 좀 짚어주셨는데 바이든 후보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탈퇴했던 TPP에 다시 가입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는 여기에 왜 가입이 안 됐었던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제일 먼저 치고 나올 것이 이 바로 기후 협상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TPP라는 겁니다. TPP가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라는 건데요. 저게 6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서 함께 만든 거예요. 저것은 말씀 주신 대로 다자주의라면 전 세계가 함께 협의를 해서 세계의 무역 질서를 잡아간다. 미국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만은 그때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RCEP 쪽에 좀 이 바이어스가 되면서 TPP를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특히 TPP가 일본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돼서 TPP를 세계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게 되면요. 저 TPP에 가입한 나라들의 GDP나 무역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블록이에요. 그런 면에서 TPP 가입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국제 환경, 통상 환경의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통상 환경까지 짚어봤고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소송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되면 글쎄요,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도 클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현재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틀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한 서너 시간 이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불복 가능성, 전면적인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로 특히 미국의 일부 공중파 TV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근거 없다면서 생중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시위 사태, 충돌 사태가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의 선물 시장, 다우 지수 또 나스닥 지수 선물, 이게 100일 선물, 200일 후에 거래하는 그 선물 시세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선물 시세의 하락은 반드시 뉴욕 증시가 하락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선거 직후에 바이든 효과가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모든 향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미국이 어떻게 성숙하게 이 위기를 넘어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국제 금융 시장의 분위기도 한 고비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여쭤봐야 될 게 참 많은데 바이든 집권 이후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요. 근데 좀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경제 정책을 물론이고 정치 사회 모든 부분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지금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왔던 4년은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동안의 미국 사회와는 상당히 다른 어떤 유니크한 매우 독특한 길을 걸어왔고 네.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그러면 정책 노선이 전면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 정책적으로는 그동안의 그 중국 정책 또 WTO 정책 이런 면에서 기존의 다자주의 정책으로 크게 선회하고 특히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제조업 위주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그 새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그 오바마 대통령이 걸어온 길, 특히 그 오바마 대통령의 8년간의 정책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책의 상당 부분이 수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책을 닮아 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마찬가지로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정책을 거의 리바이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오바마 케어라든지 복지 정책, 뭐 정치, 경제, 군사 정책에서도 상당히 그 진보적인 정책을 치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나치게 뭐 낙관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말씀처럼 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대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